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장 선임을 두고 고민이 많습니다. 한동훈 장관 등판을 두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요. 지도부는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에선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됐고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을 반대하며 통합을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는데요. 정치권의 주요 이슈 TK광장의 결투에서 짚어봅니다. 12월 19일 화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소율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부산 양방향으로 막히는 구간 없이 소통 원활하고요.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70 나들목에서 가산 나들목까지 제속도 내며 통과합니다. 중부내륙지선 창원 방향은 서대구 영업소에서 남대구 나들목까지 서행합니다. 이어서 시내도로 살펴봅니다. 동부로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에서 신천내거리 방향 서행 흐름 보이고 안심로 반야월 내거리에서 안심주공 내거리 쪽으로 신호 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합니다. 달서대로는 문화대 삼거리에서 신당 내거리 방향 지체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신천대로입니다. 서대구 나들목 방향으로 사고 소식 있는데요. 수성교 지하차도 지나자마자 가장자리 차로에 승용차 사중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현재 경찰관 도착해서 사고 처리 중으로 뒤로 정체 이어집니다. 국채보상로는 용산우체국 내거리부터 무열대 내거리까지 전 구간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대구 경북은 오늘 가끔 구름 많겠고 경북 북동 산지에는 한파특보 발효 중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 내려가서 춥겠고요. 오늘 낮 최고 기온도 4에서 7도 분포 예상됩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도 발효돼서 대기 매우 건조합니다. 화재 예방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대기질 깨끗하고요. 현재 대구의 기온은 영하 2.3도, 습도는 33%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의 주간 브리핑으로 이어가죠.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보죠. 무리하게 매수한 아파트 물건이 경매시장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법원 부동산 등기 광장 정보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까지 대구에서 담보권 실행으로 경매에 붙여진 아파트 등 집합 건물은 모두 1289건에 달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온 물건이 이만큼 많다는 건데요. 네. 이 숫자는 2021년 662건에서 지난해 1114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올해는 11월에 이미 지난해 전체 물량을 한참 뛰어넘은 겁니다. 숫자의 증가폭이 굉장히 가파른 것 같은데 이 고점에서 부동산을 샀는데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실제로 전셋값이 집값을 추월하는 역전세 현상 여파로 기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주택 물량이 대거 경매 시장에 등장한 걸로 풀이됩니다. 담보권 실행 경매뿐만 아니라 경매 시장에 넘어온 물량 자체가 늘었는데요. 올 들어 대구 아파트 경매 건수와 금액은 각각 64%, 81%씩 증가했습니다. 또 경매 물건이 팔린 비율을 나타내는 매각률과 감정가 대비 실제 팔린 가격의 비율을 나타내는 매각가율도 2년 사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지난 2021년 매각가율은 60%, 다시 말씀드려서 매각률은 60%, 매각가율은 105% 정도였는데 경매에 나온 물건 10개 중 6개는 팔리고 값도 감정가보다 5% 정도 더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런데 올해 매각률은 35%, 매각가율은 75%로 경매에서 유찰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배 정도 많고 매각가도 감정가의 4분의 3 수준에 그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요즘 부동산 때문에 우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네요. 다음 소식 볼까요?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는 늘고 있는데 이를 예방할 관련 기관의 인력난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 수는 대구가 22.4명, 경북이 19.8명입니다. 이 내담자와의 진솔한 상담 같은 실질적인 사례관리가 이뤄지기에는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인데요. 정부가 국가 차원이 정신건강관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인력 수급이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정신질환이 범죄와 연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건 아니지만 최근 이목을 끌었던 강력범죄 중에서 피의자의 정신질환이 언급됐던 사례가 꽤 있긴 했어요. 맞습니다. 올해 많은 사상자를 냈던 서울 신림역 또 서현역 묻지마 살인 사건이 대표적이고요. 대구에서도 지난달 27일 정신질환을 앓던 70대 시아버지가 40대 며느리를 살해하고 자수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대구에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1곳과 구군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9곳까지 모두 10곳에서 20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데요. 네. 업무 특성상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크고 일도 많지만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데다 치료 수준에도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해 40명 규모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직원 11명이 퇴사하기까지 했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성과평가나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 상승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역할과 임무에 맞는 인력 수준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센터는 있지만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여건인데 개선이 빨리 돼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정부가 교수 정원을 늘리고 시설을 첨단화하는 방식으로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의료 중심기관으로 육성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필수의료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중소병원 육성 프로그램도 마련했는데요. 심내혈관, 알코올, 분만 같은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 병원들이 지역 의료 전달 체계에서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정 및 평가 기준도 개편할 예정입니다. 특히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실시하는 의료질 평가는 각종 지표 중심이 기계적 평가에서 벗어나 지역 의료에 대한 기여 정도와 성과를 중심에 두기로 했습니다. 네, 필수 의료에 대한 위기감이 반영된 조치로 보이네요. 정부는 또 필수의료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고 병원 간 협진이 원활한 곳에는 더 많은 보상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지역 필수의료 분야에서 활동한 의사 인력을 늘리고 지역 병원 간 상생을 통해서 필수의료 분야 구멍을 없애겠다는 취지입니다. 네, 다음 소식 볼까요? 대구지법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를 차로 쳐 중상을 입힌 60대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지난 3월 15일 오전 8시 30분쯤 대구 동구 한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우회전하다 보행신호의 길을 건너던 어린이를 쳤는데요. 피해 아동은 한쪽 다리에 골절상으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운전자는 피해자와 합의해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선처 요구가 있었음에도 비교적 높은 벌금형을 피하지 못했는데요. 법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도 그러지 않은 점, 또 등교 시간대에 사고가 난 점, 비교적 빠른 속력으로 진행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의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켰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보죠. 대구시가 상습 혼잡 구간인 대구도시고속도로 성서 나들목 진출로에 회전교차로와 램프 구간을 만들어 오늘 개통했습니다. 대구시는 죽전 내거리 방향 도로 확충으로 달구벌대로와 성서 나들목 진출 차량 엇갈림이 60% 정도 감소하고 기존 성서 나들목 진출로 차량 대기 행렬은 600m에서 300m로 절반 수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성서 IC에서 용산지구까지 통행 시간이 기존 13분에서 5분으로 단축될 거란 설명입니다. 네, 통행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기를 역시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은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 조항대로에서 40년 가까이 양국점을 운영하고 있는 남재모입니다. 패션을 하고 이거 디자인을 한다는 게 이게 상당히 좀 매력적인 느낌을 받아갖고 시작할 때는 이제 무임금으로 디자인 봉제 하다가 대구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옷을 만드는 게 하나의 작품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더 이제 보람이 차지해. 내 작품을 입고 다니시는 분들을 일일이 보고 잘 입고 다니시면 기분이 더 좋고 흐뭇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여기 오셔 갖고 점심 식사도 같이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이제 연세가 다 7, 80이 되고 지금은 업을 한다기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서로 만나고 있습니다. 힘들 때도 많지. 새로운 이제 직원들이 양성을 못 하다 보니까 바쁘면 바쁜 대로 이제 시간을 조율을 해야 되고 그런 점에서는 항상 아쉬움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젊은 분들도 이 업을 좀 이렇게 배워놓으시면 생활을 하시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소에 찾아오시면 대구 우리 양복협회에서 전 회원들이 단합해갖고 배우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맞춤 양복을 입고 계신 분들은 좀 당당한 느낌을 가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앞으로 많은 대구 업소에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TK에서 바라보는 정치, TK가 바라는 정치. 대구 경북의 다양한 목소리를 펼치는 TK 광장의 결투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황시혁 부위원장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 대구시당 총선기획단 이정현 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남구 이정현입니다. 네, 보통 우리가 결투를 혈투라고 부르면서 피 튀기는 이런 수식어를 많이 쓰잖아요. 네. 오늘 TK 광장의 결투는 젊은 피가 맞서는 상황입니다. 젊은 정치인 두 분 이렇게 모셨는데요. 황 부위원장님과 이 단장님 한 자리에 이렇게 앉은 건 어떻게 처음이신가요? 네, 오늘 처음 뵀습니다. 저는. 네, 저도 오늘 처음 뵙고 네. 예, 젊은 청년이 있는 게 제일 좋네요. 아, 그렇습니다. 담대한 대답을 제가 기대를 해보면서 자, 먼저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얘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8개월 동안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뭐 잦은 출두도 많이 했었고요. 결국은 구속이 됐는데 자, 결과를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 어느 분부터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민주당 얘기라서 네.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뭐 재밌는 것은 이재명 당대표 때 구속영장 판사와 같은 분이셨잖아요. 네. 그래서 반증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 때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던 거 아닌가라는 반증도 될 수 있고요. 아, 네. 오늘 뉴스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그 평화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거기에 하드디스크 교체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를 가장 많이 생각했다라고 저도 언론에서 봤거든요. 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증거인멸에 대한 부분에 대한 판사의 그것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8개월 동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압수수색도 많이 하셨고 검찰의 이런 굉장히 끄는 것들 왜 하필 지금 영장 청구를 했느냐라든가 혹은 이후에 생길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도 왜 검찰 수사가 없었냐라는 주제로 계속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시기에 대한 좀 합리적 의구심이 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어떻게 또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뭐 실질적으로는 뭐 윤관석 의원도 그렇고 강내구도 그렇고 이제 종범들이 다 구형이 됐습니다. 종범들이 다 구속 영장이 다 나왔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범이 이제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이제 그 화살이 있는 건데 그리고 8개월 동안 수사를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의혹에 관한 것들을 밝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한 것이죠. 뭐 옛날 뭐 민주당에는 그런 말들이 많았잖아요. 의혹으로 한동훈 검사를 뭐 그 룸에서 불렀다. 이런 것들은 이제 실수하지 않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이제 확인하고 확인들 잘 거친 후에 이제 발표가 나온 거라 믿을 만한 거라고 보여지고 네. 앞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에까지 수사가 네. 미쳐질지가 이제 기대되는 것입니다. 뭐 앞으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총선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아무도 이제 쉽게 보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까지 올라간다면 네. 민주당에서는 많은 타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네, 뭐 사실 송영길 전 대표 이 문제와 이재명 대표 건은 완전히 다른 건이고요. 송영길 대표 건은 송영길 대표 건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이재명 당대표 사법 리스크는 이미 저번에 불구속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는 이미 털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향후의 향방은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가게 될 것이고요. 그 지금의 검찰의 이 검찰 권력을 어떻게 지금 횡포하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큰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검찰로 화살을 돌리게 되면 한동훈 장관한테도 미칠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이제 뭐 한동훈 장관님께서도 이제 비대위 이야기도 많으면서 네. 이제 언론을 조금 살짝 멀리하시는 네. 느낌이 있는데 이제 검찰은 지금까지 많은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뭐 검찰 리스크는 크게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면밀한 수사 과정의 일환이다. 지금의 결과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방금 이제 한동훈 장관 관련해가지고 비대위원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그 관련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비대위원장에 누구를 세워야 할지 지금 굉장히 관심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아니다. 그럼 지금이 바로 한동훈이 등판할 때냐. 이건 아까 민주당 얘기는 민주당에서 먼저 했으니까 국민의힘 이 당내 분위기부터 좀 전해주실까요? 실질적으로 한동훈 카드는 상당히 아까운 카드죠. 아직 쓰여져서는 안 되는 카드인데 쓰여져야만 한다는 이제 상황이 지금 도래한 겁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저 원희룡 장관이라든지 그다음에 거론되는 인물들이 좀 있죠. 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있지만 이 혁신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고치는 겁니다. 고치다 보니까 꼭 필요한 사항에 이제 그 부품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 부품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나타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혁신이라는 큰 톱니바퀴를 돌리기 위해서 한동훈 카드가 삽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말꼬리 잡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한데 모든 걸 고치는 게 이 검사의 칼로 고치려고 하시냐 왜 자꾸 대통령에서부터 제가 저번 방송에도 말씀드렸듯이 방통위원장이 검사가 오는 이 형태에서 이제는 국민의힘 당의 비대위원장을 검사 출신으로 모시려고 하는 게 조금 위험한 발상 아닌가 싶거든요. 저는 정치로서 해결돼야 할 영역이 있는데 이걸 자꾸 검사의 칼로서 고치려고 하시는 게 조금 아쉬워 보입니다. 되려 지금 국민 아시겠지만 그 국민 입장에서는 국민 시선에서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낮잖아요. 한동훈 장관이야말로 대통령 최측근으로 보이는데 그 국민 지지율 낮은 것을 선택하는 게 왜 그런 선택을 하실까요? 저는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네요. 애초에 저 국민의힘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국민의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외부에서 영입된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세력을 만들어 간다는 데서 자기 측근들을 쓸 수밖에 없는 노릇인 거고 그리고 검사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국민의힘 내에 한 20% 이상이 다 검사일 겁니다.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도 법조인 출신 검사 경찰 출신들이 많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곳으로 이제 바꿔 나가고 있으니까 그것들을 자꾸 이제 앵꽃게 써도 되니까 안 됩니다. 그것들을 자꾸 이제 나쁘게 보려고 하니까 자꾸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라. 그러죠. 그런 거죠.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비판적인 시각, 비난 말고 비판을 좀 해달라. 그렇죠. 애초에 국민의힘의 검사 출신은 워낙 많아요. 너무 많고, 민주당도 똑같고. 네. 근데 홍준표 시장도 한동훈 카드를 좀 비판을 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분위기가 국힘 내부에서는 그럼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까? 지금 호남 쪽에서는 많은 영향력을 좀 키우고 싶다, 기회를 만들어 달라라고 해서 고여 있는 이제 국민의힘이 아니다라고 해서 새로운 혁신의 방안으로 이제 한동훈 장관 카드를 많이 쓰고 있는 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영남의 쪽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영남 중진들에 대한 신구 세력의 갈등처럼 비춰지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기회들을 놓기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근데 외부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인물이 없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앞서 말씀하신 거 이어서 말씀드리면 홍준표 대구시장도 검사 출신이긴 하죠. 그렇죠. 이해됩니다. 그런데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비난을 하시고 비판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정치의 영역, 특히나 입법의 영역이 사법의 영역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홍준표 시장님도 이제 검사에서부터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정치를 해오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단 한 번도 정치 영역이 없었던 분이 갑자기 나타나서 당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된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습니다. 여론이 좋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신다면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대방이 잘못하는 것 때문에 저희 당이 잘 되는 것. 이 정치를 끝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그래서 예를 들자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도 계셨고 여러 가지 정치 상황도 아시는 분,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그럴 수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카드를 좀 생각해 보시라. 요게 제가 드릴 말씀인 것 같습니다. 혁신의 방안에서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국민들의 열망이 있습니다. 그 열망을 따라가려면 이제 어떠한 문제라도 이제 헤쳐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한동훈 장관의 카드라는 게 사람들이 많은 이제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전부 다 검사 일색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많은 것들을 시도하고 있다 보니 이제 기득권 카르텔과의 이제 잦은 싸움들이 있어요. 그 싸움들은 이제 우리 국민들의 열망으로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정치적인 행보는 없지만
그 진화해왔던 역사들, 그 사람에 대한 역사가 네. 새로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만들어내지 않나 생각되네요. 네. 자,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사퇴를 했습니다. 이제 용퇴 압박이 영남권 중진들이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TK 현역 의원들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자, 뭐 외부에서 시각 어떻습니까? 네, 이게 가장 지금 답답한 현실이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뭐냐면 민주당의 입장으로 그냥 대구 시민으로 입장으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당 특히나 보수당이 대구에서는 뭐 막대기만 꽂으면 당선된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국민의힘당 내부에서도 여기 출마 공천만 되면 당선이 확정이니 되려 여기에 다 모인다. 홍준표 시장님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셨거든요. 왜 다 영남에만 모이냐. 서울권에 가지 않고 중앙에는 가지 않고. 그런데 여기에 모이려면 현역 국회의원들을 말 그대로 날려야지만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그 대통령 측근에서부터 지금 장관까지 포함해서 대통령실에서 내려오는 사람만 최소 30에서 50명까지도 본다고 하는데 이번 총선에요? 네, 이번 총선에서 네.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역들의 자리가 과연 남아 있을 수 있는가? 그 위험성이 있거든요. 대구의 정체성, 대구의 정치, 대구의 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대구 현역들을 날려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저는 좀 많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대구 시민들은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바뀌길 원한다. 새로운 바람을 원한다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시민들의 열망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지금 중앙에서는 많이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어요. 여론조사를 돌리고 보면은 이제 새로운 시대 교체를 바란다라는 말들이 많거든요. 이제 윤석열 정부 딱 들어와서 새로운 정치의 변화는 한동훈이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대구에서 시대의 변화를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류에 따라서 많은 중진분들이 그 뜻을 함께 해줬으면 좋겠고 저 역시도 뭐 누가 몇 명이 살아남겠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어렵지만 현재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은 많은 건가요? 뭐 압박보다는 지금 현재 대구에 중진입 도 별로 없잖아요. 3선이라 해봐야 뭐 김상훈 위원장님, 서구의 김상훈 위원장님 정도 계실까? 예, 그리고 뭐 주호영 의원님 정도 5선, 예, 그 두 분 정도밖에 특히 없는데. 네, 초선들이 이제 4년 동안 어떻게 해왔냐를 이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롭게 정치를 하셨던 분들이 새롭게 정치하는 사람들과 어떤 비교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요거를 또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구의 새로운 바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워딩은 너무 좋으시네요. 저도 그렇게 되길 원하는데 그게 검사일색은 아니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민주당은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신당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다수 의원들의 창당 만류 서명이 있었고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좀 분열을 막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봉합이 될까요? 민주당에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총선 때는 이런 문제가 지금의 이낙연 전 대표뿐만 아니라 수없이 일어난 일이었잖아요. 지금 국민의힘당도 마찬가지로 이준석 전 대표가 나가서 신당 창당을 한다고 말씀을 하는 상황이니 이 부분 자체에서는 저는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진 않고요. 네. 이재명 당대표께서 내부 분열을 막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 부분은 이낙연 전 대표께서 직접 나가서 신당을 창당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저희가 붙잡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고요. 네. 대신해서는 저는 좀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이낙연계로 불렸던 분들조차도 신당 창당에 대해서는 반대했던 이제 만류 설명을 하셨으니까 우리의 다음 총선은 진짜로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그리고 국민의힘당에 대한 비판으로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으로서 총선을 치르는 것이지 우리 내부 분열로 총선을 치러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젠다가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다음 총선은 이제 혁신과 이제 개혁의 싸움이죠. 이제 진보와 보수의 싸움이 아니라 혁신과 개혁의 싸움인데 그 안에서 민주당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정권과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의 도전인데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지만 현재 막혀 있는 상황이라 이준석 전 대표와 똑같이 이제 나가서 창당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형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이제 다시 만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비례대표와 이제 당권을 이제 이낙연 대표에게 어느 정도 좀 물려주고 이재명 대표가 새로운 이제 개혁안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다만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도 되긴 합니다. 하지만 뭐 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여야 당 내부가 복잡한 가운데 우리 국회는 더 좀 답답한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여야가 약속한 예산안 처리가 20일, 그러니까 내일입니다. 근데 지금 장관 청문회를 놓고 또 대립을 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예산안이 참 중요하잖아요. 특히나 우리 지방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산안이 이렇게 밀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우선은 뭐 네. 12월 2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했었어야 됐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뭐 양당 다 사실 저는 양당 다의 문제가 있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의회 의원으로서 해보니까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고 보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듣기로는 그리고 언론에서 나온 것도 이런 정부 여당의 예산안이잖아요. 네. 저희만 해도 예산안이 준비되면 정부의 이제 부처에 있는 과장급들이 오셔서 설명하기가 바빠야 되는데 지금 그런 설명조차 안 하고 있었다. 정부 여당의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정부 여당이 손 놓고 있으면 도대체 어떻게 심의를 할 수 있냐 이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오늘 뉴스 중에서 하나는 박주민 의원이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어느 정도 그 예산안에 대해서 양당에서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 안에서 협의가 돼서 어느 정도 이끌어갈 것 같은데 청문회라든가의 약간의 문제 정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일과 하지 말아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꼭 해야 되는 일을 정치권 내로 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게 국민들의 삶으로 연결되는 이제 예산안인데요. 예산안은 국민의힘 혼자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를 무기 삼아서 민주당이 쓰는데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빨리 통과되길 바랍니다. TK 광장의 결투도 해야 할 일 저희 대구 지방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대구시당 촌선기획단 이정현 당장,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황시혁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좀 덜 춥다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내일 오후부터 다시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찾아온다고 하니까요. 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12월 19일 아침에 굉장히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